한기수의 한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비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하고 있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샵 2034로 한규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세요. 저희가 연결되시는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예, 자, 오늘도 무료 방송 준비가 됐습니다. 자, 네. 오늘도 4시 40분에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 시장이 약간 조정 국면에 좀 접어들고 있고 시장이 조금 복잡해지는 그런 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쫙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기인지 기회인지 또 기회라면 어떤 섹터를 중심으로 기회를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분석을 드릴 테니까 자, 4시 40분 자, 무료 방송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한큐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리긴 할 텐데 지금 계속 채팅방에 왜 갑자기 시장이 밀리는 건가요? 좀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고 계셔서 시장에 대한 코멘트 잠깐 짚어볼게요. 저희가 왜 빠지나 하고 점검을 해봤더니 한 3가지로 저는 좀 이유를 꼽아봤는데 첫 번째, 코스피가 또 신고가를 기록했잖아요. 연중 네. 신고가를 기록하고 코스닥도 900을 넘어가면서 약간의 매물 부담도 있는 것 같고 기관이 또 여기서 마침 팔아요. 또 두 번째로 미국의 만기일도 다가오고 있고 세 번째로 북한이 당 찬건일 계기로 SLBM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방산주는 오르고 지수가 빠지고 있는데 이 3가지 요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시장은요? 북한의 SLBM 발사 가능성이라는 부분들은 그렇게 큰 변수는 못 되는 것 같고요. 네. 일단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일단 시장이 그동안 올랐다는 부분들, 오른 것에 대한 단기 차익 매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이제 어느 정도 중간 바닥 치고 좀 안정권에 접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만 모멘텀이 좀 약해요. 약한 상태고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에 비해 좀 더 올라가는 형태다 보니까 부담감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많이 늘어나면서 종목군들이 좀 밀리고 있는 이런 형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전장에 선물을 쫙 매수했다가 오후장에서 다시 그것을 다시 팔았습니다. 이러면서 또 그것이 또 전반적인 시장에 또 하락장을 이끌어내고 있는 또 매물을 불러내는 그런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악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오른 데 따른 또 외국인들의 경계 매물에 의한 조정 정도로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3가지 근거 중에서는 이제 세 번째 북한 관련 이슈는 좀 네. 단기간의 이슈로 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첫 번째였던 최근에 많이 올랐던 그 매물로 인해서 부담감 때문에 오늘 좀 밀리는 것일 거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이런 시장 안에서 우리가 매수한 종목들이 괜찮은지 아니면 낙폭이 커지고 있는지 점검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점검들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여기서 안 된다 싶으면 과감하게 잘라내고 된다 싶으면 오히려 기회로 잡아가는 그런 전략을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이제 5G 관련주 쪽으로 먼저 분석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KMW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여러분께 언급을 드리면서 이제 주가의 어떤 반등에 대비해서 조금씩 매집을 해가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께 언급을 드렸는데요. 시장이 좀 빠지면서 주가도 약간 밀리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나빠서 밀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매물을 받으면서 밀렸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 5G 관련주들의 중장기 성장세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올해 하반기부터 글로벌 통신사들의 5G 투자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통신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에서 바로 이제 5G 투자라는 그런 재료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서 5G 관련주는 출렁출렁거리겠습니다만 중기적인 전망 자체는 여전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많이 올랐고 지수가 밀리면서 약간 밀린 형태이긴 합니다만 추세적으로 무너지는 이런 형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 20일 이평선까지 살짝 깨고 가는 형태라고 한다면 약간의 기간조정과 함께 눌림은 조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자체가 아직은 무너질 만한 단계는 아니고 5G 시장 자체가 성장 가치가 아직까지 크다라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 지금은 우리가 도망갈 때가 아니라 오히려 조금씩 주가 하락을 위해서 물량을 매집해 들어가는 그런 전략은 아직은 필요한 그런 위치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오이솔루션. 그 전에 말씀드렸던 오이솔루션도 마찬가지겠죠. KMW도 이제 기간 조정이 나왔던 상태에서 밀린 상태고 오이솔루션도 원조 대장 주격의 주가 종목으로서 기간 조정이 약간 이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무너진다라는 관점보다는 기간 조정이 연장선상에서 중간 바닥을 다지고 직전 저점에 지지를 받는 모습이 상대적으로 좀 안전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좀 올랐다가 이제나 저제나 좀 오르지 않을까 기대감을 한 감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또 밀리고 또 흘러내리니까 좀 실망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앞에서 주가가 올라가기만을 막 기다리지 마시고요. 뒤에서 차분하게 시장 보시면서 시장의 여건이 좀 되면 주가는 결국엔 올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지금은 우리가 던진다라는 관점보다는 관망하시면서 오늘처럼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물량을 주워 담는 이런 전략은 아직은 해볼 만한 그런 위치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한 종목을 더 보겠습니다. 슈피겐 코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케이스라든가 이런 장신구를 생산한 업체인데 자회사를 중심으로 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분명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급격한 상승은 아닙니다만 역시 완만하게 지금 주가가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눌림이 주고 있습니다만 50평선에 아직은 지지를 받고 있는 형태죠. 시장 자체가 무너지지 않고 하방 경직만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런 실적주는 개별적인 반등은 아직은 가능할 거로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가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부분이긴 합니다만 시장 자체가 안정권에 좋은다면 이런 종목의 개별적인 반등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시장이 약간 불안해가지고 팔고 싶다라는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는 뭐 절반 정도 딱 잘라내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나머지 정도는 아직은 털지 말고 가져가보는 이런 전략은 아직은 해볼 만한 그런 신고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성급하게 털지 마시고 좀 가져가보는 이런 전략 그리고 아직은 무서워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피겐코리아까지 들어봤습니다. 매수한 이후 13%가량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다시 또 오늘 시장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장 초반에 오늘 초반에 시장이 왜 밀리는지에 대한 요인을 꼽아드렸는데 네. 그래도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볼게요. 오늘의 한 큐로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의 한 큐는 빛 좋은 개살구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 지금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오전까지만 해도 지수가 양대 지수가 이제 신고가 나오면서 강세를 기록했는데 오전에 네. 조금 밀렸을 것 같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지수는 신고가를 기록하고 일부 현대차라든가 뭐 일부 삼성전자라든가 일부 종목은 조금 강박 손실을 보면서 겉으로 볼 때는 조금 좋아 보이는데 속으로 들어가면 종목들이 올라가는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먹을 게 별로 없는 그런 네. 장세여서 조금 많이 실망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 대체는 미국 증시가 충분하게 안정을 되찾고 미국 증시가 또 신고가 강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의 어떤 반등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컸었습니다만 역시 국내 증시도 특별하게 지금 미국 증시 대비 좀 올랐고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기대감보다는 경기가 좀 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팡팡 터지는 그런 장세까지는 약간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시장을 대응하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장세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오전장 중에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겉으로 볼 때는 뭐 괜찮은 장세였습니다. 그러나 뭐 일부 코스닥 종목이 밀리고요. 또 일부 대형주들도 일부 종목들만 강세를 보이고 대부분이 강박과 약밥 선세를 보면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별로 먹을 게 없는 그런 계륵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특별하게 지금 악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와 함께 국내 증시 동반 레이스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중간 바닥을 친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국내 증시도 분명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물량을 받겠습니다만 미국 증시와 더불어서 완만하게 오를 가능성도 있고요. 최소한 하방 경직이 전개가 되는 상태에서 시장이 안정됐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들만 작용하게 되면 종목 장세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만간 주도주라든가 또 그리고 이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군들의 반격이 있을 걸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오늘은 뭐 단기로 올라서 매물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그 매물들을 받으면서 종목군들의 반격이 서서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너무 비관적인 전략보다는 역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가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삼성전자를 여러분께 꾸준하게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삼성전자가 이제 시가총액 상위 1위 종목이다 보니까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위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 종목이 시중의 자금들, 시장의 자금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블랙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못 가는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주가가 못 가는 오늘 같은 그런 장세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오늘 강세로 보입니다만 강보합 내지 약보합 정도 선에서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이 구간에서 뭐 3%, 4%씩 올라가면은 블랙홀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다른 종목 못 가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주가도 많이 못 가는 상태에서 다른 종목들이 못 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여전히 경계감이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상위 1위 종목이고 전체적인 증권시장의 흐름의 바로미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내년 이후에 실적 전망이 좋다는 측면이고 여기다 어떻습니까? 기술적으로 OED 평선 중심으로 상승 기조가 분명히 살아있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시장이 살아있다는 얘기고 삼성전자가 OED 평선 중심으로 약간 쉬어가는 과정들은 연출될 수 있어도 지금 구간에서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높아 보지는 않습니다. 바로 삼성전자가 살아있는 한 시장 자체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관점, 자, 체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흐름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박스 시세를 보시게 되면 12시가 조금 넘는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가들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401억과 899억 정도 매수가 들어옵니다. 매수 규모, 매수 강도가 많이 줄었죠. 개인 투자자들의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는 들어옵니다만 매수 강도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바치고 있는 개인들이 매수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 자체가 약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 1,508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옵니다만 지금 많이 매도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908억과 47억 정도 매수가 들어옵니다만 코스닥 시장도 지금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지는 않고 있어요. 결국에 지금 시장은 외국인 투자가라도 지금 시장을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견인차 역할을 해주면 개인들이 따라 붙을 텐데 외국인들도 들어오는 등 많은 등 그런 상태에서 시장이 오르다 보니까 개인들도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여기다 기관들도 엄청나게 많이 털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경계감, 악재는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있고 주가를 땡길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없다 보니까 시장에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수급적인 흐름이 좀 안정될 때까지는 시장의 어떤 혼주 장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빚존 개살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륵 장세 정말 저도 그랬어요. 오늘 지수는 그렇게 많이 빠지는 것 같지 않은데 네. 왜 내 계좌에 파란불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손실이 커지고 있을까 싶었는데요. 아마 그런 시장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럼 이 장이 계속 지속될까요? 내일의 한 수는 어떻게 봐야 되죠? 자, 내일 한 수 중요합니다. 자, 상승 추세 지속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상승 추세 지속. 그래도 갈 건 간다. 지수는 오를 것이다. 또 주도주는 오를 것이다라는 뜻인가?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19가 이후에 폭락 장세가 나왔고 지금까지 시장이 완만하고도 가는지 안 가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완만하게 올랐었죠. 네. 굉장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한 게 미국의 나스닥 지수, 미국 뉴욕 증시가 상승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지뢰 짐작 먼저 가서 시장이 무너진다. 고민하지 말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렸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별로는 단기적으로 올라서 또 일부 세력들이 물량을 털면서 다소간의 변동성은 있더라도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분명히 단기 5일 이평선 중심으로 10일 이평선 중심으로 단기적인 상승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러한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무너질 때까지는 먼저 앞에 가가지고 시장 조만간에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걱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매매를 그르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께 먼저 강조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렸죠. 자, 미국 증시가 상승 기조는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일단 안정됐죠. 급락세를 보이고 어제 5일 이평선 위에까지 올랐고 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선물 지수도 지금 강보합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다가 한국 지수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상승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아직은 갖기에는 너무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수 상승세가 살아있는 한은 종목 장세는 이어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뭐 대형주가 됐건 중소형주가 됐건 다 힘들지만 내일 정도나 모레 정도 가서 시장 자체가 안정되는 게 확인이 되게 되면 적어도 지수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개별 종목들 중소형들의 선별적인 반등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조정 장세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거 체크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자, 너무 작은 등락에 개의치 말자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실적과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면서 그들 종목에 대한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자, 주식이라는 것은 쉬지 않고 올라가는 주식은 세상에 그 어떤 종목도 없습니다. 갔다가 눌리고 하면서 그러면서 대시세를 내는 게 바로 주식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들을 감안해 본다고 하는 지금 현재의 눌림목 조정은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매집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섹터는 5G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될 것이고 2차 전지가 될 겁니다. 그들 종목군들과 함께 개별주 맥락에서 이제 실적이 조금씩 좋아지는 섹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제 주도 섹터들 말고 새롭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들도 제가 이제 하나씩 가지고 올 겁니다. 일단은 시장의 주도 섹터인 이들 섹터는 관심을 좀 더 이어가자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은 그림을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자,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현 구간 여전히 지루하지만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코스피 지수가 5일 이평선 중심으로 상승 기조가 살아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요. 과거에도 코스피 지수가 오르다가 5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갈 때는 경계를 해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다가 깨질 때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구간도 완만하게 오르면서 주가가 5일선, 11선, 21선 중심으로 정별 상태의 상승률이 살아있고 꾸준하게 추세 흐름 자체가 살아있습니다. 조만간에 직전 고점 돌파도 가능하고
코스닥은 900선 돌파하면서 이제 직전 고점 913포인트 20년 내 최고가가 경신이 임박해 있는 상태입니다. 강력한 매물 저항층과 직전 고점에 왔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요. 그 매물들을 소화를 해내야 주가가 좀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찌되었든 간에 코스피는 이 구간에서 완만하게 상승 기조가 살아있고 이 구간에서 곧장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고요. 쉬었다 가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 쉬었다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상승 기조가 살아있기 때문에 무서워할 만한 단계는 아니고요. 이 구간 시장의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만큼 아직은 무서워하지 말고 기회를 잡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해볼 만한 시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일봉 차트도 함께 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시장 안에서 또 골라볼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요. 공개해 주시죠. 자, 종목은 주도 섹터들고 있고요. 이제 주도 섹터들 외에도 이제 우리가 좀 볼만한 종목들이 조금씩 나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어서 이제 새로운 종목들도 이제 앞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이번 조정 장세는 대표적인 주도 섹터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큐, 자, 이스페타시스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안 그래도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리뷰를 듣고 싶어 하셨던 네. 분이 있었는데요. 다시 공략해보자라고 갖고 오셨어요. 다 소개해 주시죠. 이스페타시스를 네. 비롯한 5G 관련주들은 앞서 이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5G 관련주 섹터에 대한 전망은 변함은 없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이제 5G 장비 발주가 시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4분기 그리고 내년 정도 가게 되면 발주 소식과 5G 관련된 호재가 계속해서 더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라서 출렁거리겠습니다만 나중에 호재가 올라가면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5G 관련주는 따로 보지 마시고 섹터별로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스페타시스를 여러분께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만 5G 통신 장비, 핵심 장비라고 할 수 있는 다층 인쇄 회로기판, MLB를 생산한 업체고 회사 자체적으로 작년부터 꾸준하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비대면과 더불어서 이제 올해부터는 5G가 본격적으로 발주가 되면서 그에 따른 실적 증가세가 좀 더 가파르게 진행될 겁니다. 여기다가 자회사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를 시점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고 내년 하반기와 내년 정도 선에서 실적 전망치가 좀 더 강해질 것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짧은 조정은 나오겠습니다만 조정 후에 반등 가능성은 아직은 있는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부분들은 5G 투자가 본격화에 따른 실적 호전주로서 급등에 따른 쉬어가는 과정 후에 반등 가능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술적으로 마찬가지죠. 추세는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굉장히 변동성은 있죠. 갔다가 변동 치고 떠가면서 계속해서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이런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의 특징이에요. 이런 변동성, 이 하나하나 봉차트를 우리가 다 대응하려고 하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굳이 매도 관점보다는 가지고 홀딩하시는 이런 전략이 좋겠고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긴 관점으로 보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제가 목표가는 제가 7,000원 정도까지 제시하겠습니다. 이 밀집대를 돌파하게 되면 새로운 고가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7,000원 정도까지 목표치를 설정을 드릴 테니까 체크를 하시 바라고요. 자, 손절가는 자, 5,000원입니다. 5,000원 정도가 깨지게 되면 팔았다가 밑에서 재면서는 이런 관점의 대응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5,000원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목표 주가는 7,000원, 손절 가격은 5,000원으로 이스페타시스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재공략하는 종목이고요. 한기수 매니저님 오늘 무료 방송 하신다고 하니까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꼭 참석해주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